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아침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6.3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주요 정당 세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끈질긴 후보 단일화 러브콜을 끝내 뿌리쳤습니다. 이 후보가 완주 결심을 굳히면서 앞으로 남은 5일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3자 대선 구도 속에 새 후보가 마지막 스퍼트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선 막판에 새로운 변수가 터지면서 대선판이 요동을 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27일 저녁 마지막 3차 TV 토론이 열렸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개헌 및 정치개혁 문제, 한미 관세 협상, 대북 문제 등 굵직한 정치 외교 현안을 놓고 진지한 정책 토론이나 공약 검증은 실종되고 거친 언사를 동원해서 상대방에 대한 인신 공격, 비방, 말꼬리 잡기 등 원색적인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난타하면서 터졌습니다. 이준석 후보 이른바 젓가락 발언이 일파만파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막판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토론에서 뜬금없이 권영국 민주당 후보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권 후보는 답변 않겠다. 질문 취지를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 후보도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 역시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질문하면 좋겠다고 엉뚱한 핀잔을 주면서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 나은 삶보다는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도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 그것도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터넷에 이런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박을 터뜨렸던 호텔 경제학 공세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 가족의 부도덕성과 여성 혐오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과 오버랩되면서 상습 도박, 불법 취업 등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있는 이 후보 아들 문제를 끄집어내서 권 후보의 입을 빌려 이 후보를 치려는 작전을 구사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TV 토론이 끝난 뒤 이 후보의 의도와는 달리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여성 혐오적 거친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고 심지어 이 후보가 속한 개혁신당 당원들조차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탈당하겠다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민노당 권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다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꺼낸 것이란 사실을 토론 후에 알았다면서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준석 후보는 결코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비난하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했고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가세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이준석 후보는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아들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제대로 해명을 안 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면 돌파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성의 신체를 빗대 시정자폐도 아닌 대선 후보가 매우 부적절하고 중대한 실언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질문을 순화해서 성폭력이나 여성 혐오 문제를 지적했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선거에서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제 고전이 되어버린 정동영 의원의 노인 폄하 발언입니다. 이 후보 발언이 그런 정도 치명상을 입힐지는 알 수 없지만 말 실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표심 이동이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10% 안팎에 이르는 지지율이 빠져서 실제 투표에서는 8%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발언의 단초가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터넷 댓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대신 김문수 후보는 망해의 소득이랄까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후보의 결정적 실언으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에서 이 지지층 일부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중도층 일부도 이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김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재명 독재 정권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김 후보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김 후보 지지로 돌아선다면 비록 단일화는 무산되었지만 유권자들이 부분적인 단일화 효과를 만들어내는 셈이 됩니다. 한 표가 아쉬운 김 후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나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후보 단일화 실패 후 집에서 직거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전투표를 앞두고 김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힌 점입니다. 한 전 총리는 28일 페이스북에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29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겠다고 말하고 김 후보를 응원해달라고 열심히 부탁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멈춰 서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분들이 정치 보복은 없다고 아무리 약속해봤자 공허하게 들린다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직접 유세에 나설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한 전 총리까지 힘을 보태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좀 늦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뭉쳤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세밀에 민주당의 이낙연 상임 고문까지 김 후보 당선을 위해서 직감적적인 지원 사격을 펼침으로써 범 여권이 완전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후보가 0.9% 차이까지 이 후보를 추격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에서 보듯
5일 동안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만 똘똘 뭉쳐준다면 얼마든지 대역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 투표를 포기하려 했던 분들이 투표하면 이긴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1~2% 차이의 51대 49 싸움에서는 투표율이 승패를 좌우할 것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어차피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마당에 보수우파, 중도 무당층 유권자들도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준석의 표를 찍으면 사표가 될 것이 명확한 마당에 준찍명, 그러니까 이준석 찍어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